자, 이번엔 두 번째 단원입니다. 함수의 연속. 연속을 이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연속은 이제 여러분 1단원에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속은 좀 쉬워. 근데 연속은 쉬운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뒤에서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선 나오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함수가 연속이다. 그래 놓고 나서 연속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그려 놓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놨습니다. 됐죠?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빵꾸가 뻥 뚫려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눈가리를 딱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연속입니까? 연속이 아니에요. 왜 연속이 아니야? 여기 빵꾸 뚫려 있잖아. 그치? 얘네들이 연속이 아니야.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끊어진 상태. 그래프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끊어진 상태.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를 쓸 때 이렇게 불러. 불연속. 불연속. 연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리고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쓰고 싶은데, 얘는 지금 선생님 여기서 불연속이고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한 곳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두 군데로 끊어져 있는 이유는 x가 얼마일 때, 그치? 2일 때 불연속이다, 그 얘기야. x가 2일 때 불연속이다 보니까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빵꾸가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끊어져 있을 때 여기 빵꾸 뽕, 여기 색칠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불연속점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불연속점은 몇 개? 한 개. 언제? x가 2일 때. 그치? 요렇게 보는 거야. 불연속점을 물어볼 때는 요렇게.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x는 2일 때 뭐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그림에서요, x는 2 말고 다른 곳에서는 불연속이 아닌가요? 그 칠판은 그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내가 이걸 못 그린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걸 못 그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안 그렸다고 여기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쵸? 계속 무한히 어떤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데서는 다 연속이잖아. 다 붙어있잖아. 여기 다 붙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끊어진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런 경우도 불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불연속이냐? 또 봐봐. 얘 지금 여기에 빵꾸를 뻥 뚫어놨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2라고 새롭게 지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 경우에도 뭐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 불연속이라고 부를 거야. 불연속. 어디서? 두 점에서 불연속? x는 얼마일 때? 그치. 2일 때 불연속이다. x는 2일 때 여기서 x가 2인 상태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 두 개의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x가 2일 때 불연속점은 한 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결국 다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불연속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연속일 때는 무슨 상태일까? 연속일 때, 말 그대로 연속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hx라는 함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주면요, 이렇게 얘가 끊어짐 없이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그렇지. 얘를 연속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판단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처럼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곳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버리면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런 연속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x는 a에서의 연속일 조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고 a에서만 좀 확인을 해달래. x가 a일 때의 상황을 확인을 해달래요. 그때 연속이 되고 싶으면 3위일체가 돼야 된다. 3위일체가 돼야 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좌극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우극한 값 3개, 요 3개가 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3위일체라는 말을 좀 써주면 되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좌극한 값, a는 a인데 a보다 조금 작은 a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사람들이 좌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이 세 개가 모조리 다 뭐예요? 똑같아야지만 연속이에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얘기했을 때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a보다 작은 a를 집어넣은 함수값,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은 함수값, a보다 조금 큰 a를 집어넣은 함수값, 요 세 개가 모조리 다 똑같아야 된다 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연속성을 조사할 때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A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숫자의 종류가 3개 있다고 했잖아. 딱 A, 맞죠? A보다 조금 작은 A, A보다 조금 큰 A. 이 3개의 경우에 대한 값들이 모두 다 뭐 하면 일치해주면 그러면 뭐다? 연속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앞에 그림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불연속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왜? 우리에게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불연속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수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식적으로 지금 2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2 마이너스 2 플러스라고 써주는 거야. 이렇게 2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으면 2보다 작다, 딱이다, 2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땡땡, 땡땡, 땡땡 어떤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다, fx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극한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얘기한 다음부터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의 왼쪽에 있는 놈을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야? 그치? 3이지? 3은 3인데 3보다 조금 큰 3이야? 작은 3이야? 큰 3이죠. 그래서 3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2를 진짜로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얘를 2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2보다 조금 큰 1을 집어넣으면 2보다 조금 큰 1을 집어넣으면 출력되는 값은 2인데 2는 2인데 2보다 좀 밑에 있으니까 2보다 좀 작은 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계산이 끝났어요? 계산이 더 진행이 돼야 돼. 계산이 끝났으니까 얘를 가볍게 3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여전히 2고요. 얘는 얼마? 2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이래 놓고 나서 잘 쳐다봤더니만 얘네 둘은 같아. 얘네 둘은 같지만 얘가 다르잖아. 이런 걸 3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식적으로도 이 그래프가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대로 오른쪽 그래프, 요 그래프 x가 2에서 불연속인 걸 수식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이번엔 g라는 함수에 대해서, 맞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연속성을 조사해보자. 어디서? 2에서. 그럼 2의 왼쪽 딱 오른쪽, 좀 스피드를 좀 붙여볼까요? 2를 기준으로 왼쪽 딱 오른쪽 값을 그냥 바로바로 입력해보자. 그러면 3보다는 조금 작은 3이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으면 2일 것이고요. 2보다 좀 큰 1을 집어넣으면 3보다는 이거 미안하다. 3보다는 좀 큰 3이 됐죠. 2보다 작은 1을 집어넣으면 3보다 조금 큰 3이 됐고요. 맞죠? 2보다 좀 큰 2를 집어넣으면 3보다 좀 작은 3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된대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마지막 계산이었으니까 더 이상 함수를 걸 데가 없잖아요. 리미트를 적용시킬 데가 없으니까 3이라고 마무리, 2라고 마무리, 3이라고 마무리. 자, 그래 놓고 났더니만 얘네들이 같지 않죠? 3일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야.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은 맞거든?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는 x가 2일 때 x는 2에서 극한 값은 같아요. 극한 값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x는 2에서의 극한 값이라는 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g라는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걸어보자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으니까 대입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갈래를 쳐서 여러분들이 2보다 작을 때의 상황과 2보다 클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극한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 있잖아요.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그때의 결과물이 3이고 그때의 결과물이 3이니까 얘가 3이라는 극한값은 갖는구나. 그러니까 극한값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속은 아니에요. 그쵸? 반드시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조리 다 똑같을 때 그때 3일체가 이루어진다. 그때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리밋도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gx의 값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하도 연속을 계속 풀다 보면요. 이런 거 따질 때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2를 기준으로 왼쪽 딱 오른쪽을 다 따지고 있어. 이 선생님 이거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3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는 2일 때의 상황은 고려하지 말고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 두 개만 비교해서 값을 내라는 거예요. 얘는 2일체만 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속인 걸 물어보는 것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물어보는 것은 조금 달라. 이해되니? 하지만 연속이래.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연속이래. 그러면 극한값은 조사할 필요가 없지. 왜? 무조건 같겠죠.
그쵸?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연속함수였다면요. 만약에 그래프가 연속함수였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인 거야. 근데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3이고요. 끊어짐이 없는 연속함수였다. 그러면 이 함수를 hx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빨리 2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보자. 수식적으로. 딱 보면 연속인데 수식적으로 한번 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은 3인데 3보다 좀 크죠? 그 다음 2 진짜로 딱 집어넣으면 딱 3. 2보다 좀 클 때의 상황을 집어넣으면 3보다 좀 작겠죠. 그런데 어차피 얘는 마지막 계산이었으니까 333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3위일체가 된다 그러고요. 주어진 함수가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됐죠?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리고 나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직적으로도 그걸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테마인데 제한된 범위에서의 연속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건 그냥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속은 원래 3위일체가 돼야 되거든. 연속은 원래 3위일체가 돼줘야 돼요. 잠깐만. 연속은 3위일체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연속성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함수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죠? 상수함수. 그냥 편의상.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요거 그림 그릴 때 요걸 그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쉬운 선으로만 여러분들 그림을 표현했어.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요런 요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색칠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색칠을 해 주시고 이쪽은 더 안 그리고 있어.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요런 구간의 기호가 있잖아요. 요걸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연속성을 조사할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3일체성을 조사해야 되잖아. 근데 가끔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여기가 A거든? 그럼 선생님 A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요 A보다 작을 때랑 A일 때랑 A보다 클 때의 상황을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요놈의 값을 그냥 별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별이고요 A보다 클 때를 집어넣으면 별보다는 조금 큰 상태예요. 근데 어차피 얘는 별이거든요. 마지막 계산이었으니까. 근데 이 둘이 같다는 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A보다 작을 때는 없어요. 다른 말로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존재하지 않은 놈이랑 별이랑 둘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극한이 없으니까 선생님 얘는 연속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분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분필이 이렇게 세 분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분필이 끊어졌네?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이 분필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생겼다니까. 근데 세 분필을 딱 받았는데 분필이 왜 이렇게 끊어져 있죠? 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양쪽 끝이 끊어져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약간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분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찌 감히 A와 B에서 불연속이라고 말하겠니? 이쪽 왼쪽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얘를 불연속이라고 말하겠어요? 얘는 정의된 정의역 자체가 이미 왼쪽을 정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끝에서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뭐만 보면 돼. A의 왼쪽은 정의가 안 됐으니까 A와 A의 오른쪽만 비교해서 두 놈이 같으면 연속이야. 괜찮죠?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겠죠? 요 놈의 값을 B라고 했을 때, 그렇죠? B를 집어넣은 함수 값을 하트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 연속성을 조사할 때 원래는 B의 왼쪽, B의 오른쪽을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만 B의 오른쪽은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처음부터 정의가 안 된 곳이야.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B와 B의 왼쪽에서의 상황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같으면 연속이다, 다르면
불연속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분필이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럼 끊어진 분필이 아닌 거지. 만약에 얘가 끊어지고 싶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뿌개면 되잖아. 맞지? 뿌개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끊어졌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분필이 이렇게 깔끔스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양쪽 끝에서는 연속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바로 밑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도 연속이니 물어봤지? 그치, 열린 구간에서도 연속이지. A와 B를 보지 않고 A와 B를 무시한 상태에서 A, B 안에 있는 놈들만 바라봤을 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구간 A, B에서 자, 이거 똑같아요. 이번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양쪽 끝이 지금 빵꾸가 뚫려 있거든. 그쵸? 근데 물어본 거지.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는 어때요? 일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본 거야? A에서 물어본 거죠. A에서. 닫힌 구간이라는 것은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A에서는 연속이니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불연속이죠. 아, 선생님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A에서는 연속성을 조사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야. 자, 다시 이거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근데 물어보는 것은 A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A에서는 불연속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X는 A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A에서는 불연속이다. 자, 이 첫 줄 있죠? 이 첫 줄은 조금 약간 개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살짝 무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졸라 치사하게 나오진 않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썼지만 이거는 너무 개치사하다. 너무너무 치사한 건데 근데 정확히 좀 이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밑에 거 먼저 해볼게요. 밑에 거 먼저요. 이렇게 양쪽이 뚫려있는 그래프는 열린 구간 A, B에서는 연속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A랑 B는 아예 안 보는 상태. A와 B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놈은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함수가 정의가 될 때 A에서 정의가 안 됐고요. B에서 정의가 안 됐잖아. 근데 물어본 거야. 뭐라고? 열린 구간이 아닌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 닫힌 구간은 이렇게 열린 구간과 이런 구간과 그쵸? 더한 거죠. 누구를? X가 A일 때의 상황과 또 더한 거죠. X가 뭐일 때의 상황? B일 때의 상황.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좋다 이거지. 이 세 가지 상황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열린 구간 A, B에서는 연속 맞아요. 그쵸? 근데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문제에서 물어보게 된다면 그럼 얘는 X는 A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돼 있니? 이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에요. 알겠죠?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연속성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는 치사한 문제인데 그냥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야. B에서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됐는데 B에서 억지로 연속성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곳에선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지. 졸라치사하게. 졸라치사하게 이런 이론으로는 물어보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안 된 곳에서 혹시라도 연속성을 물어본다면 그곳에서는 불연속이다. 이유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함수값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바로 뿅. 요거네요. 자, 이번에 한쪽은 뚫려있고 한쪽은 막혀있어. 한쪽은 뚫려있고 한쪽은 색칠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면 닫힌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래. 닫힌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A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래. 근데 A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불연속인 거. 맞죠? 그 다음에 B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보면 그쵸? 여긴 B에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쵸? 그런데 B의 오른쪽은 보지 않겠다는 거지. 그치? B의 오른쪽은 보지 않고 B의 왼쪽만 보는 거니까 일단 X는 A에서는 불연속이지만 X는 어디서? 그치? B에서는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연속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좀 쉽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본다면 A랑 B는 보지 않을 거니까 그쵸? 이 안에서는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걸 정확히
초 디테일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대요. A는 열어주시고 B는 이렇게 뭐 해주시면, 자 닫아주시면, 요거의 의미가 이거잖아. A보다는 X가 큰데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연속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치사하게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끊어진 함수,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조금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인데 이건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 이거 극한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번엔 여기에 개념으로 아예 박혀있네요. 자, 뭐라고 돼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연속함수. 너무나도 유명한 연속함수라고 해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거야. 이미 고등수학이랑 수학 1, 그쵸? 그리고 앞으로 수학 2 시간에도 계속 배울 텐데 함수를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그 엄청나게 유명했던, 너무나도 유명했던 함수들은 전부 다 끊어짐이 없는 다 연속함수거든. 딱 하나 끊어짐이 있었던 함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요런 거, 유리함수.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끊어졌다고 보는 거지. 어디서? 요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 끊어졌다고 보는 거고. 또 어떤 함수도 있었어? 요렇게 계단을 만드세요. 계단을 만들었던 함수 기억납니까? 요런 함수. 요런 거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끊어진 함수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함수가 다 끊어짐이 없었던 연속함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요렇게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뚜루루뚜뚜, 100차 함수, 1000차 함수, 10만차 함수, 다 이런 거. 전부 다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무리함수는, 자, 무리함수 역시 연속입니다. 무리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루트 안에, 이렇게 근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이제 무리함수라고 부르고요. 그쵸? 다항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루트 안에 이렇게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부르는데, 루트 안에 알맹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쵸? 루트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루트라는 게 정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라는 이 말은 언제나 실수 세상에서만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함수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만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항상 연속함수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지수함수 이야기 나왔고요. 네 번째, 로그함수 이야기 나왔고요. 마지막 5번째,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 수원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도 이렇게 연속함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다항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조금만 더 추가를 해준다면 절대값 함수. 사실은 이 절대값 함수도 연속함수예요. 오케이? 뭐 유명한 거 있잖아. V자. 이게 뾰족하긴 하지만 얘가 연속이라는 거지. V자. 그쵸? 그래서 6번째 절대값 함수도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란 6번까지 요 6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심지어 뭐 해도 합성을 해도 여전히 결과는 연속이야. 근데 그 얘기를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왜 알려주냐고요? 얘는 너무나도 유명한 함수들이야. 연속인 게 너무나도 유명한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조사할 필요 없어.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 연속이야. 무슨 얘기냐? 얘 보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얘는 루트 안의 알맹이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로그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수 조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수가 0보다 크다. 이런 곳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얘는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실수인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함수, 다항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절대값 함수는 연속은 연속인데 어디서 연속이다?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 연속이다.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 연속이다? 그럼 선생님 모든 실수 말고 이렇게 루트처럼 또는 로그처럼 이렇게 정의된 정의역이 조금 특이한 놈이 있나요? 그치, 딱 3개만 기억합니다. 딱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정의역. 요것만 딱 주의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리함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루트 함수. 마지막 세 번째가 자 로그 함수 되겠습니다. 됐죠? 편해요. 자,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식은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정의역이야.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1번부터 6번까지 함수가 분모 분자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때 모듈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항상 얘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진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 곳에서만 여러분들이 연속이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진수가 0보다 이렇게 큰 곳에서. 됐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과를 가게 돼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더라도 얘는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만 연속이다. 요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진짜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연속성을 조사할 수가 없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속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연속성 조사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삼위일체 앞에서 배웠던 삼위일체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 이론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네 번째 테마 4층 연산에 관련된 연속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가지고 4층 연산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네요. 4층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무조건 연속이야. 결과는 연속이다. 조사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얘는 지금 나누기 함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얘를 f라는 함수라고 하고 얘를 g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그쵸? 나눠버리면 이 함수 이름이 gx분의 뭐가 되겠니? 그치? fx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연속이야. 그런데 딱 한 경우 조심하자고 했죠. 언제?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면 분모가 뭐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만 해주면 돼. 오케이? 만약에 얘가 x 플러스 1이었는데요. 얘가 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된 거지. 그럼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왜?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수식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연속이다. 즉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세팅만 잘 해주면 돼요. 이런 곳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x가 1일 때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다. 이유는 1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요 마지막에 나누기 함수 요것만 조심을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이 나누기 함수를 조심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이 말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그쵸? 요렇게 4층 연산을 했을 때는 결과는 무조건 연속인데 그 결과물이 만약에 혹시라도 특이한 정의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의역 안에서만 연속이다 라고 말해주면 돼. 아시겠죠? 한국말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 연속함수만 다루진 않죠. 이제 함수를 이제 4층 연산을 할 텐데,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인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연속함수와 x는 a에서 편하게 그냥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x는 a에서의 불연속함수가 이렇게 있다. 됐죠? 그러면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더했을 때, 또는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다면,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말할 수 있어.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게 이론이에요.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불연속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서? 정확히 불연속이 됐던 그곳에서 정확히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수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f라는 함수는 지금 연속함수였습니다. 연속. g라는 함수는요. 불연속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불연속. 근데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함수를 이제 더하거나 뺄 텐데,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a에서만 이제 연속성을 조사하면 되겠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속 불연속일지도 모르는 불연속의 자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보.
불연속의 후보다. 불연속의 후보다. 무슨 얘기냐?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연속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불연속이래요. x는 a에서. 그러면 x가 a가 아닌 곳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겠지. 그러면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더하거나 빼면 결과는 뭐야?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거나 뺐을 때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으면 A가 아닌 곳에서는 무의미하다. A가 아닌 곳에서는 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조건 연속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 바로 A에서만 조사를 하자는 거지. A에서만. 그래서 불연속의 후보라는 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보다 작다, A다, A보다 크다를 세팅을 해주고요. 지금부터 F라는 함수에서 왼쪽 딱 오른쪽을, G라는 함수에서 왼쪽 딱 오른쪽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다 같은 값을 갖지 않을까요? 그쵸?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A의 왼쪽 값을 집어넣을 때랑 A를 집어넣을 때랑 A의 오른쪽 값을 집어넣을 때랑 다 전부 다 똑같겠지. 이렇게 하트로 똑같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자. 이렇게. 그런데 G라는 함수는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이었을 거 아니야.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네모면 얘는 뭐 별이고요. 얘는 뭐 이렇게 세모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값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간 이 세 개의 값이 모조리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진짜 연산을 해보시면요. 이 셋은 절대로 같을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하트는 똑같지만 얘네들이 다 같지는 않잖아. 그쵸? 그래서 그 결과가 무조건 뭐다? 불연속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봐봐요. 이 정도 두 개는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는 거지. 이걸 굳이 뭐하러 이걸 하고 있어요. 그쵸?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연결되어 있는 함수와 끊어진 함수 두 놈을 더한다고? 그럼 끊어지겠네. 연결되어 있는 함수와 끊어진 함수를 뺀다고? 그럼 끊어져 있겠네. 어디서? 바로 거기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너무 쉽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요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그럼 결과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알 수 없다. 이 물음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야. 그럼 알 수 없다면 여러분들 뭐 해봐야 돼요? 알 수 없으니까 불연속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쵸? 알 수 없다면 조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바로 A에서. 이것도 같은 원리야.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만약에 X는 불연속이었는데 X는 불연속이 된다. X가 A가 아닐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는 연속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X가 A가 아닐 때의 상황에서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는 연속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다른 데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A가 아닌 곳에선 조사할 필요가 없다. 딱 어디서만 조사하면 된다? A에서만 조사하면 된다. 그럼 A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도 매우 쉽잖아요. 다른 데는 보지 말고 어디서만 조사하라고? 바로 불연속점의 후보. A에서만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A보다 작다, A다, A보다 크다. 이 세 개의 삼위일치성을 바바박 조사해주면 돼요. 됐죠? 그럼 A보다 작다, 딱이다, 크다를 조사를 할 건데 일단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하트로 똑같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곱하거나 나누겠습니다. 쓰기 싫은데 곱하거나 나누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 또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A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네모, 세모, 별따, 별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세 개의 값이 모조리 다 똑같지는 않겠지. 그치? 똑같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얘네 세 개의 값이 같겠니 다르겠니? 그치? 일반적으로 얘네 세 개의 값은 다르겠죠. 왜? 똑같은 하트에다가 다른 놈의 새끼들을 곱하거나 나눴으니까 그 결과는 같을 리가 없겠지.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값이 모조리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경우 있네요. 그게 무슨 경우야? 이 하트놈. 이 하트가 얼마가 돼주면, 그렇지. 이 하트가 0이 돼버리면 아주 재밌는 일이 펼쳐져. 얘는 네모, 세모, 별이 다 다른 값을 가져도 심지어 얘네들이 0이라는 값을 가져주기만 하면 0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0이잖아. 0에다가 뭔가를 곱해도 0이잖아. 0에다가 뭔가를 곱해도 0이잖아. 그래서 하트가 0인 경우에는 오케이? 이렇게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 그때 A에서 뭐가 될 수도 있다? 연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불연속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연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연속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불연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음표를 박아놓은 거야.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 이게 바로 개념이고 이론인 것이고. 됐죠? 자, 이렇게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유레카 이럴 겁니다. 아님 말고. 아니지, 아님 말고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이해시키도록 노력할게요. 잘 보세요, 또. 자, 세 번째.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 이번에는 불불이야, 불불. 연연이 아니라 불불이야. 자, 이럴 때. 자, 일단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좀 더럽네요.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오케이?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4층 계산하잖아요. 결과는 아무것도 모른다요. 전부 다 조사해보세요. 전부 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 물음표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야. 여기 A와 여기 A,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가 서로 다른 거잖아. 얘는 뭐 3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5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런 함수 두 함수를 더하면 어디서? 그치? A와 B에서 각각 불연속이에요. 이건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와 B에서 각각 불연속이에요. 더하거나 뺀 거. 이거. 오케이? 왜냐하면 A랑 B랑 다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 얘는 A에서 불연속이지만 얘는 A에서 연속이야. 오케이? A랑 B랑 다르면. 그러면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 두 놈을 더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불연속이랬잖아, A에서. 그쵸? 자, 반대로 얘는 B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B에서 뭐야? 연속이잖아. 그러면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되니? 근데 여기다 물음표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 그치? 만약에 얘가 같은 놈이었으면 같은 곳에서 둘 다 불연속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보다 클 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놈을 더하거나 뺄 거래. 됐죠? 근데 지금 이 F라는 놈도 A에서 불연속이고요. G라는 놈도 A에서 불연속이었던 거야. 근데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 1이고요. A일 때 상황도 1인데 A보다 클 때의 상황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A일 때 G에서의 상황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1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지금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둘 다 A에서 불연속인 경우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야. 자,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두 놈을 이렇게 더해봐. 이렇게 둘이 더해보면 얘는 2고요. 얘는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더한 함수는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더한 함수는 불연속이구나. 라고 말하면 되거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빼볼게요. 얘를 빼볼게. 그럼 1에서 1 빼니까 0, 1에서 1 빼니까 0, 마일에서 마일 빼니까 0이니까 얘 어떻게 돼? 0, 0, 0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다? 그치? 연속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뭐고, 이럴 때는 뭐고, 이럴 때는 뭐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물음표를 딱 써놓은 거야. 이 물음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으로 기억은 하는 거야. 얘는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모르니까 우린 뭐 하자? 조사하자. 이걸로 가는 거라. 모르니까 조사하자. 그럼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A랑 B에서 조사를 해보세요. 문제에서 줄 거 아니야. 그럼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보다 클 때 진짜 조사 다. B보다 작을 때, B일 때, B보다 클 때 진짜 조사를 다 하세요.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연속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거란 말이야. 그때는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논리를 펼치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함수 모듈이다.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얘를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요 정도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걸 또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A, B가 둘이 다를 때, A, B가 둘이 같을 때 다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이 이론이 그 이론이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린 결론만 기억하는 거야.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4층 연산하면 그 결과는 바로 알 수 없다. 그냥 우리는 조사를 내보자. 어디서? A와 B에서. 이렇게. 이 느낌으로 산박하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연속성의 마지막 테마. 바로 뭐야 이거? 합성함수의 연속성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 또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잠깐 쉬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잠깐 쉬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5번째 테마, 합성에 관한 연속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제일 어려운 테마입니다. 가장 어려운 테마. 일단 얘도 이제 여러분들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뒤에 필수 예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이번에 합성해보자. 아까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들 4칙 연산만 다뤘잖아. 이제는 뭐까지 다룰 거야? 합성까지 다룰 거야. 그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심지어 합성을 해도 연속함수는 언제나 뭐다? 연속이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치? 단.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자꾸 빼서 쓰는 거야. 단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만 정의된 정의역 안에서만 연속이에요.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면 당연히 연속이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패스를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본격적인 거죠.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합성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뭐냐면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합성할 거거든? 근데 2번과 3번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안쪽이 연속일 수도 있고 바깥쪽이 연속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안쪽이 연속일 수도 있고 바깥쪽이 연속일 수도 있어.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하면 되는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하겠다. 근데 합성을 하면 무조건 어려운 거거든? 합성을 하면 무조건 어려운 건데 그나마 좀 쉬운 게 누구냐면 요 안에가 불연속이고요. 오케이? 이 밖에 있는 요 놈이 연속인 거. 이게 쉬워요. 요게 좀 쉬워. 그게 바로 2번이야. 그치? 2번이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FGX를 생각하자. 근데 바깥쪽에 있는 F가 지금 연속이라고 했고요. 안쪽에 있는 속함수. 요 속함수가 지금 불연속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요렇게. 됐죠? 요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냐면 이 G라는 함수가 그냥 불연속이 아니라 X는 A와 X는 B에서 불연속이래요. 그쵸? 얘가 그냥 불이 아니고요. X는 A에서 불연속이고요. X는 B에서 불연속이래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물음표야. 또 물음표야.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요, 연속과 불연속을 합성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물음표 뜹니다. 오케이? 물음표가 뜬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야. 얘가 불연속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모르니까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후보를 생각을 해야겠지. 우리가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후보를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때 후보가 그냥 얘예요. X는 A야. X는 A에서가 바로 불연속점의 후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볍게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보다 클 때 요놈의 삼위일체성을 조사를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자, 이 함수를 먼저 어디다가 걸어야 돼요? G에다가 걸어야겠죠. 그래서 G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때 G에다가 A보다 작은 상태를 집어넣고 G에다가 A를 집어넣고 G에다가 A보다 클 때의 상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요놈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G가 지금 불연속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이럴 수 있죠? 별일 수 있고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얘가 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다고 치자고. 별 하지 말자. 별도 하지 말고 요놈도 하트라고 바꿔치기 하자. 이렇게. 별이고 하트고 네모인 거야. 그럼 이 세 개의 값이 모조리 다 다르겠네. 이 상태에서 얘를 어디다가 박는다? 그렇지. F라는 함수에다가 한 번 더 박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인데 얘가 지금 별 마이너스라고 하고 편의상, 그리고 얘를 네모 플러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얘는 숫자의 종류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게 A를 집어넣은 정확한 함수 값은 정확히 하트가 되겠지. 하트보다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F에다가 별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F에다가 하트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요. F에다가 네모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아주 깨알 같은 팁이 있지. 무슨 팁이 있냐면 F가 지금 연속인 상태잖아. F가 연속인 상태면 F에다가 별 말을 집어넣든 F에다가 별을 집어넣든 똑같겠죠. F가 뭐니까? 연속이니까. 마찬가지로 F에다가 네모 플러스를 집어넣든 F에다가 네모를 집어넣든 똑같을 거 아니야. 왜? F가 연속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만?
그렇지. 얘네들 세 개의 값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케이? f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별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네모인 거지. 아, 여기가 하트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네모가 된 거예요. 이게 f야, f. 이게 무슨 값인지 몰라. 아무튼 어떤 값이 있어요. 이렇게 값이 있어요. 그럼 별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하트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네모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세 개가 어떻다는 거야? 그치?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A에서 뭘 조사해 봤는데 연속성을 조사해 봤는데 만약에 함수 f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연속과 불연속을 합성한다고 결과는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얘처럼 뭐야? 이렇게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연속과 불연속을 뭐 하면? 합성하면 불연속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얘처럼 함수가 특이해. 어떤 조건을 딱 아다리가 딱 닭다리가 딱 되도록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져가지고 착착착착착 했더니만 조사를 해봤더니만 세 개의 값이 똑같대. 그러면 연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B에서도 조사를 해보셔야죠. 그쵸? A일 때 상황과 B일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야. 뭐야? X는 A와 X는 B가 바로 불연속점의 후보다. 그 후보에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다 해줘야 된다. 그냥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됐죠? 그리고 여기에 깨알 같은 꿀팁. 원래는 극한의 개념에서 합성함수의 개념이 들어가면 숫자의 종류를 계속 뭐 해주라고 했습니까? 유지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뒤에 걸 함수, 이렇게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걸 함수 f가 만약 연속이라면 사실은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어차피 별 말을 집어넣든 별풀을 집어넣든 별을 집어넣든 똑같았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네모 플러스를 집어넣든 네모 마이너스를 집어넣든 네모를 집어넣든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처음부터 별과 네모의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게 바로 연속이 바깥쪽에 있을 때 조금 합성함수의 연속성 조사할 때 좀 쉬운 거. 바깥쪽이 이제 연속일 때, 바깥쪽이 연속일 때가 좀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제 나오면 바깥쪽이 연속함 쓸 때는 정말 공짜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틀릴 이유도 없고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얘야 합성함수의 연속성에서 가장 어렵다는 바깥쪽이 불연속일 때의 상황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4번에다가 뭐도 쓰려고 했냐면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합성할 때도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2번과 3번을 짬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풀면 되거든. 그래서 4번까지는 굳이 쓰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3번 정도까지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F랑 G를 합성을 하는데 바깥쪽이 불이야. 그쵸? 어렵다는 바깥쪽 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얘가 무슨 함수냐면 얘가 이번엔 연속이고요. 얘가 이번엔 불입니다. 그럼 당연히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합성했으니까 그 결과는 모른다야. 그럼 빨리빨리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후보가 뭐냐면 f라는 함수가 뭐야? x는 c와 x는 d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x는 c와 x는 d에서. 그럼 얘는 이제 x는 c 그리고 x는 d. 여기서 이제 불연속인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연속성을 조사할 때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요. 후보는요. x가 c일 때랑 x가 d일 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라는 놈이 x는 c와 x는 d에서 불연속이지만 지금 이 함수 자체는 f에다가 x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누굴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지. gx를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돼, 후보를. c와 d가 아니라 요 놈의 떼끼가 뭐일 때, 그치? c와 뭐일 때, d일 때. 그때 f에다가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gx를 통째로 f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gx가 c일 때와 gx가 d일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를 보면 풀 수 있어요. 지금 이건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얘가 c일 때와 얘가 d일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x가 c일 때와 gx가 d일 때의 상황을 구해야 돼. 그걸 그냥 편하게 GA가 C가 됐고요. GB가 D가 됐다는 걸 알아냈대. 그쵸? 만약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아냈다면 됐죠? 후보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후보는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왜? A를 집어넣으면 GA가 C가 되기 때문에
FC, 즉 C 근처에서 어머나, 미안합니다. C 근처에서 놀아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G, B는 D. B를 집어넣으면 G라는 함수가 D 근처에서 놀기 때문에 F에다가 D 근처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D가 나왔으면 이제 B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얘가 후보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정하고 났으면 A보다 작을 때의 상황과 A일 때와 A보다 클 때의 상황, 이 세 개의 상황을 가지고 그냥 조사만 해주면 된대요. 어떻게? 누굴 먼저 할까요? G를 먼저 하겠습니다. G를. 됐죠? 그러면 A보다 작을 때와 A일 때와 A보다 클 때, 이건 3의 일체가 돼 있어. 왜? G는 연속이니까. G는 이미 연속이었고요. 지금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사실을, C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CCC라고 말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F에다 겁니다. F에다가 그대로 GX를 박을 거야. 그럼 얘가 CCC였으니까 선생님 집어넣으면요. 얘가 FC고요. 얘가 FC고요. 얘가 FC인데요, 선생님. 이거 다 똑같네요. 그럼 연속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이게 지금 합성의 개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CC여도 C보다 작은 C인지 C보다 큰 C인지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아까는 그냥 없애도 된다 했잖아요. 아니지. 이번에는 G라는 함수를 F라는 어디다가, 자, 불연속 함수에다가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의 종류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얘가 C보다 작을 때의 상태고 얘가 C보다 클 때의 상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얘가 CCC가 아니라 C보다 작을 때다. C보다 클 때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 F라는 함수가 C에서 방금 뭐라고 했죠?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C의 왼쪽과 C와 C의 오른쪽 값은 달랐을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얘가 C 풀이 아니라 C-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얘가 C-거든. 그래도 선생님 얘네 세 개는 다르겠죠. 왜? 불연속이었으니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잖아. 왜? F라는 함수가 C에서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이렇게 불연속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었으면 C에서의 상황과 C의 왼쪽 상황은 같고요. 그쵸? C의 오른쪽 상황 혼자서 지 혼자 다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처럼 C일 때와 C의 마이너스, C의 왼쪽과 C의 왼쪽 상황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버리라고 해볼까요? 그게 별별별로 똑같아져요. 이렇게 별별별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으면, 그쵸?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이겠지만 이렇게 연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사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조사하는 방법은 조심하세요. C와 D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G라는 놈이 통째로 C가 될 때와 D가 될 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의 연속성의 조사 방법까지 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다 했네. 다 했다. 진짜 다 한 것 같아. 여러분들 연속성의 최강자가 될 것 같은데. 문제 풀면 또 이거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6번 마지막 테마인데요. 사이값의 정리 또는 중간값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값의 정리. 자, 한번 읽어나 보자. 사이값의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는 FB랑 다를 때 F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를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쵸? 선생님이 이거 말할 수 있지. 이거 안 보고 말할 수 있어. 실험은 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우는 애들이 있어. 외우지 마. 이거 왜 외우는 거야. 이게 지금 책에는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해서 막 내용이 막 나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 책 보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밑에 써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PPT에는 지금 안 써놨는데 당연히 내가 할 줄 알고 나의 사랑하는 조교쌤이 안 써놨어요. 젠장 빌어먹을. 자, 보자. 그거는 뭐 선생님이 뭐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값 정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 빠개졌네. 어머 괜찮아요. 자, 아무튼 사이값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책에 다 써 있어요. 첫 번째,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 같아.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난 거야. 으아. 풀 수 없어야 돼. 야, 풀 수 있으면 그 방정식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x라는 근 자체가 나와버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를 쓸 필요가 없게 돼요. 일단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뭘로 해석을 하겠니? 그렇지. 함수로 해석을 하겠죠. 함수로 해석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야. 뭐 fx는 뭐 3x 플러스 2. 자, 여기서 fx는 3x 플러스 2다가 아니라 fx는 어떤 식인데 이놈과 얘가 만난다 이런 뜻이었어. 알겠지? 그런 뜻이야. 자, 요런 게 있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좋아? 아니면은 이걸 한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푸는 게 좋냐? 그치? 이렇게 푸는 걸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함수로 해석할 준비를 하는데 이왕 만들어줄 거 있잖아. 이렇게 는 0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한쪽으로 다 밀어버려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y는 y를 붙여서 뭘로 해석을 해주면? 자,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물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물 얘가 이제 y는 0이라는 x축이 돼버리니까 조금 함수로 해석할 때 좀 쉽다는 거죠. 얘가 이제 또 다른 이름이 x축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를 좀 해석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그래놓고 fx는 0의 형태, 이 형태를 꼭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y는 fx가 연속이어야 돼. 문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연속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나 연속이야! 이렇게. 뭐 유명한 함수들을 다 써놓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연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연속이 아닐 때도 여러분들은 연속임을 조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 그치? 연속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속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속인 걸 확인해야 돼. 됐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잖아? 그쵸?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제에서 이럴 거야. 구간. 어떤 특정한 구간을 주고요. 구간 A, B 안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 실근의 존재성을 보여라. 실근이 존재하도록 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당연히 이 언급을 할 겁니다.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서 실근이 존재함을 보여라. 또는 어떤 실근이 존재할 조건을 구하세요. 실근이 존재할 때 문제를 푸세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거란 말이야.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때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킬을 발동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킬은 어려운 스킬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스킬도 아니야. 그게 바로 그냥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왜 스님이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괜히 만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킬이라는 말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 이거보다 스킬 그러니까 스킬 발동 해보자는 거지. 스킬 발동. 그러니까 이 스킬을 발동시키기 위한 이 전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말할 수 있어야 돼.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어요. 함수로 해석할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함수로 해석하지 않고 한쪽으로 다 밀어버린 다음에 0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함수로 해석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놈이 y는 0이 돼서 x축이 되잖아요. 정말 함수로 해석할 때 편리하겠군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y는 fx가 연속임을 확인합니다. 연속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문제를 끝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구간 A, B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봤어요.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봤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쵸? 그때 스킬 발동.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킬 발동? 지금 뭔 스킬인데요?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자, 요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 해석이 된다고요? x축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구간 A, B라고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여기다가 A를 쿡, 여기다가 P를 꾹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됐죠? 이미 여러분 연속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난 지금 요걸 그리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A를 넣어본 거야. 여기다가 A를 넣었더니 그 값이 플러스가 나왔대요.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딱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B를 넣었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양쪽 끝값, 요 양쪽 끝값만 알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예 몰라. 함수를 그릴 수 없다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연속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로 갈 때 100번 뚫고 내려갈 수 있지만 적어도 몇 번은 뚫고 내려간다. 그치?
적어도 한 번은 뚫고 내려가야만 해. 이게 연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요걸 집어넣은 함수값이 플러스고 이걸 집어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면 구간 A, B 안에서 실근이 적어도 최소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스킬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스킬을 굳이 식으로 써보면 얘를 통째로 뭐라고 했을 때, 그치? QX라고 했을 때 Q에다가 A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Q에다가 B를 집어넣은 함수값, 두 함수값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얘가 음의 값을 갖는데 얘가 양의 값을 가져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한 것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게 바로 스킬이에요. 됐죠? 자, 이거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얘기잖아, 자식아, 인마. 그쵸? 당연한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 당연한 이론, 당연한 개념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 그쵸? 읽어봤더니 당연하거든. 설명 들었더니 당연하단 말이야. 그래 놓고 문제를 탁 만나면, 이게 뭐지? 이래. 그런 다음에 앞에 이렇게 답지를 보거나 이렇게 책을 보면, 또 당연하거든. 그래서 또 당연하니까 그냥 또 당연하다고 풀어요. 이러면 평생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당연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연한 걸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진행됐던 요 방식,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어요. 함수로 해석해야 돼요. 한쪽으로 밀어야 돼요. 연속인 걸 보여야 돼요. 구간에서 이런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이 과정을 기억하면 딱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없는 방정식이네. 한쪽으로 밀어서 생각해볼까? 연속이네. 실근 정수적으로 물어봤잖아? 그럼 스킬 발동. 자,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이 당연한 얘기를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필수 예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또 사이값 정리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보면서 좀 더 몸에 익숙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함수의 연속은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단단히 각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고생했어요.